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이게 안 좋은 일은 겹친다고, 중국 시장, 글로벌 시장 다 어려운 상황에서, 야오밍 캉더에 대한 악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좀 바이오 쪽에서는 대장주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친 영향이 좀 작지 않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래서 뭐 지금 UVL이라고 하는 제안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건 맞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보다 더 문제는 미국 상무부의 엔티티 리스트, 블랙리스트가 더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야오밍 캉더의 펀더멘탈에 이건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들 이유가 있고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시혜택인데 앞으로 성장 산업이 뭐냐 A, B, C, D, E를 얘기하는데 A가 에어로스페이스, 두 번째가 바이오테크, 세 번째가 컬처, 네 번째가 디지털, 다섯 번째가 에너지. 그때 두 번째가 지금 바이오죠. 네. 그래서 우시혜택의 상해 창조 우시, 이제 원래 이 회사가 우시, 우리 하이닉스가 있는 데가 바로 우시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출발한 회사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를 보시면 이제 이것은 홍콩하고 상해하고 같이 상장이 돼 있죠. 그래서 보면 603259가 야오밍 캉더 중국 주가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피크에서 휙 떨어지는 게 보이고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음선이 아주 길게 나오죠. 네. 그리고 요게 이제 홍콩 02359가 홍콩의 야오밍 캉더입니다. 보시면 패턴은 비슷한데 홍콩 좀 더 빠졌고요. 네. 그래서 긴 꼬리를 지금 달고 있는 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최근에 일어났던 미국의 제재 때문이라기보다는 지금 트렌드를 보면 이것이 이미 이제 이 작년 중반부터 시작해서 이게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보여지죠. 그래서 먼저 조금 봐야 되는 건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잠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의약품 위탁 개발 CDMO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건 제조를 해서 OEM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제약이라는 것은 특성이 있어가지고 CRO, CMO, CDMO, CSO 이런 영어를 자꾸 써요. 네. 근데 이거는 결국은 위탁 생산 개발 이제 이 영업 요거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국내 투자는 잘 아실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하는 이런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라고 네.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제약은 R&D하고 임상을 하고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 프로세스를 거치는데 그 단계에 따라서 CRO는 바로 R&D를 해주는 거고 임상을 해주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위탁 개발 산업에서 원가 들어가는 걸 보면 왜 이 산업이 커졌냐 그러면 이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커브를 보면은 이제 전임상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한 30% 정도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1상, 2상, 3상을 하게 되면 거의 이제 60-70%의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게 시간이 대략 얼마를 걸리냐 그러면 한 14년 정도 걸려요. 네. 신약 개발하는데. 그래서 그렇게까지 긴 시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임상 1상, 2상, 3상까지 요걸 대신해 주는 요런 회사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CMO, CDO, CDMO인데 지금 이제 우시혜택 같은 경우는 CDMO 위탁도 해주고 위탁 생산도 해주고 개발도 해주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진 회사죠. 개발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로 쓰면 갑자기 이제 좀 답답해지기도 하는데 별거 없습니다. 화학이 대표적으로 보면 복잡한 영어 써가지고 이 사람 혼란시키고 반도체하고 IT하고 하여간 화학이 용어에서 사람을 질리게 하는데 네. 안에 들어가 보면 별것도 없습니다. 네. 쉬운 우리말 내버려두고 굳이 영어를 써서 그런데요. 네. 그래서 하여간 어디 제가 인터넷 사이트를 봤더니만 덮어놓고 사다 보면 언젠가 읽는다. 읽고 자자 이런 걸 써놨던데 조금 이제 읽어볼 필요가 있다. 네. 읽어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래서 위탁 개발 생산이라는 것은 약품 개발하고 제조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운드리 서비스 하는 거하고 반도체에서 같은 거죠. R&D를 하는 디자인을 해주고 그걸 구워주고 어떻게 보면 이제 테스트 해주는 거 그게 파운드리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위탁 개발 산업이 바로 그건데 이게 바이오업계 TSMC 같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성장을 30%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CDMO는 보통은 이제 CMO 매뉴팩처링만 해주다가
요걸 이제 디벨로프먼트, 연구 개발까지 같이 해주면 밸류 에디드가 확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CDMO는 연구 개발도 해주고 임상 실험도 해주고 제품 생산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꼭 이제 반도체 팹리스 회사들이 디자인 실력만 있지만 그걸 이제 실제로 생산할 능력이 없으면은 바운드리 위탁 주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뭐 바이오 펀드들 예를 들어 하나 들어보면 야오밍 바이오, 항서제약, 뭐 석약그룹 뭐 이런 회사들이 거의 탑 비중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 뭐 우리 셀트리온처럼 이게 대표주기 때문에 거의 중국 바이오 펀드에 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3대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이제 샥을 받으면 바이오 펀드 다가 영향을 확 받죠. 네. 그래서 뭐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론자나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 한국은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회사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근데 중국에서는 보고서들 많이 보면 CXO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그래서 CXO는 이제 CRO, CMO, CDMO를 다 포괄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 보고서는 이렇게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뭐 용어에서는 겁먹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우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는 거기 자회사들이 쭉 있어가지고 이제 우시 케미스트리, 테스팅, 바이올로지 뭐 이런 게 쭉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그 임상만 해주는 거, 연구 개발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줄기세포 해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뭐 이 회사 아까도 보셨지만 공장이 4개나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사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OEM을 해주는 제약에서 OEM은 거의 풀 라인업을 다 갖춘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임상을 하는 이제 건수를 보면 이게 2018년 이후로 거의 이제 2.5배 가까이 늘었어요. 626개 프로젝트를 하다가 지금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 하반기 같은 경우에 1,600건 정도까지로 확 올라간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게 늘어난다는 것은 이게 R&D나 또는 임상의 비용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것을 이제 이런 회사들한테 의뢰가 많아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장 산업입니다. 윈윈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줄기세포 같은 경우를 보면 왜 이번에 이게 야오밍캉도 크게 샥을 받냐 그러면 이게 미국으로부터 수주받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 미국 제약사 쪽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지금 뭐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한 24%를 빼놓고 임상 1상, 2상, 3상이 전부 미국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 건수가.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아버리면 이게 샥을 크게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중국만 서비스하는 일반적인 그게 아니네요. 그렇죠. 전 세계로부터 이제 오더를 받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미국, 중국, 한국 이렇게 놓고 보면 뭐 론자가 가장 많은 설비 투자를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우시바이오가 하고요. 우리 네. 삼성바이오가 그 다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글로벌한 이제 점유율로 보면 세계 한 3위 정도 그 정도 가고 있고 중국 시장 안에서는 거의 80% 점유율로 이제 단연코 1등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익이 어떠냐 그러는데 중국 증권사들의 예측치인데요. 보시면은 맨 위에 있는 것이 매출액이고 증가율이 34, 28, 38, 41, 36. 그래서 30에서 40% 정도의 그 매출액 증가율이 있다는 거고요. 고성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이익 증가율은 네. 60%에서 금년 같은 경우는 43%, 내년도 42%. 뭐 요런 정도고요. 그래서 네.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건 바로 이거예요. PR입니다. 그래서 86배, 96배 뭐 이렇게 갔다가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 45배 정도, 그 정도 떨어졌는데 이걸 보시면 이게 순이익 증가율에 비해서는 아직 PR이 높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론상으로 보면 PR이 20이라고 하면 앞으로 적어도 10년 이상 이 회사의 순이익률이 20% 이상 유지를 해야 PR 20이 합리화가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2021년이나 20년 기준으로 보면 이게 60배, 80배, 90배 되기 때문에 이 회사의 수익 증가율에 비해서는 밸류에이션이 높게 이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물론 악재가 있지만 그것 말고 지금 기관이 바라보는 것은 이 현재 밸류에이션을 합리화하는 이익 수준이 안 나온다. 요게 주가 하락의 진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영업이익 늘고는 있지만 그것이 현재 P라 설명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더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뭐 그 캐펙스를 얼마나 하냐 그러는데 아주 드라마틱하게 합니다. 네. 거의 뭐 2배씩 계속 늘리고 있고
또 생산 캐파 마찬가지로 2021년, 22년, 23년 예측치를 보면 뭐 영업에서 생산 캐파에서는 아무 흠잡을 데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비전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밸류에이션 높은 것 빼고는 다 좋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 IB들은 이제 주가 타켓을 어떻게 보냐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본토에서는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타켓은 한 210까지 이제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뭐 주가는 영 못 미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홍콩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도 240까지 보고 있지만 맞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밑으로 이제 내려와 있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올라가면 계속적으로 높게 보고 네. 이제 떨어지면 이제 끝없이 낮추는 그런 이제 오류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UVL 제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8일 날 상무부가 이제 우시제약 여기에다가 확인되지 않은 목록, 그래서 하여간 뭐 이게 용어에 아주 미치는데 UVL, 네. Unverified List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등재가 됐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제약 이걸 실험하거나 하고 있는 원재료나 뭐 기계 장비나 뭐 이런 것들이 루트가 확인이 안 된다. 네. 그래서 그 불확실성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험하다고 하는 제재예요. 네. 그래서 뭐 그 제재를 받으면 이제 미국에서 이쪽에다가 임상 실험을 의뢰하거나 이러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왜 그러면 이런 제재를 받았냐에 대해서 그 야오밍 캉다가 해명을 했어요. 지금 네. 보시는 하단이 바로 그 미국 상무부의 BIS가 공시한 겁니다. 33개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그 unverified list를 발표를 했어요. 2월 7일 발표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우리로 보면 2월 8일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시장에서는 무슨 뭐 야오밍 캉다가 자사주를 산다 뭐 저거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얘기는 왜 이게 unverified, 왜 검증이 안 되냐에 대해서 우시앱텍은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미국이 현장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 검증이 안 돼서 이런 조치를 했다. 이제 그렇게 익스큐즈를 해요, 설명을. 네. 그래서 이제 그 대신 자기네들은 첫 번째, 자기네들은 기존에 미국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 그러고 상무부의 규정을 지금까지도 잘 지켰다. 근데 갑자기 이제 이거 루트를 모른다고 하는 좀 뜬금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상무부한테 계속 잘 설명하겠다.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그래서 이제 핑계는 코로나19로 니들이 와서 검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unverified라고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게 verify 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냐. 그건 이제 nobody knows인데, 이 회사는 지금 자기네가 관련되는 원자재나 기자재들은 미국하고 유럽으로부터 사오지만 이미 재고가 6개월치 이상 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은 이게 이런 제재를 받더라도 생산 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수주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요렇게 이제 이 회사가 익스큐즈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주가 빠진 건 아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 이 회사의 설명은 네. 이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네. 지금 작년 12월 15일 날 미국 상무부가 뭔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미국 상무부가 맨 처음 중국 기업에 제재한 것은 통신이에요. 5G 통신 회사들을 제재를 했고, 두 번째가 이게 반도체 회사를 제재를 해요. 그리고 이제 통신 서비스 회사들을 제재를 했고, 근데 지금 거기서 중국에 대해서 빠져 있는 게 뭐냐면 바이오 기업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중국이 이게 뭐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는 좀 안심하고 있었다가 미국 상무부가 작년 12월 달에 바이오테크 기업도 블랙리스트에 올린다. 엔티티 리스트에 올려가지고 예를 들면 미국 기술이 20% 이상 들어가는 것은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이제 수출을 제한한다. 요 리스트 안에 바이오 기업도 넣는다는 썰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좀 주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또 방송도 이미. 했었고. 예,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왜 문제가 되냐 그러면 이제 플랫폼 기업들 뭐 위챗이나 이런 것들도 제재했지만 반도체, 통신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된 거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야오밍 캉다 같은 경우에 해외 매출 비중이 75%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이것 때문에 수주를 못 받게 되면 펀더멘탈에 타격을 세게 받는 거죠. 그래서 왜 알리바바나 탄센트가 주가가 안 올라가냐 그러는데 그것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이
반독점법에 의해서 이게 데이터나 알고리즘 마케팅을 못하고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엔트 파이낸셜 같은 개인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대출업을 못하게 하면 기존에 있던 이 회사의 수익 모델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75%나 되는 해외에서 매출액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주가를 급락시킨 진짜 이유죠. 그래서 UVL이 문제가 아니고 요 엔티티 리스트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 두 번째 이고요. 두 번째 중에 또 하나, 그럼 이게 등재되면 뭐가 되냐 그러면 첫 번째 임상 실험 못 하게 되죠. 그리고 해외에서 기술 도입, 기술 수출 다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무부의 리스트에 들어가게 되면 미국의 투자가들이 그 회사한테 못 투자하게 되는 투자 금지 리스트에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치명적이네요.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는 이게 미국 제재로 해서 해외 임상을 못 받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게 중국의 CRO 기업들은 이건 다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지금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신약 개발을 해요. 근데 신약 개발을 한 회사들 중에서 지금 미국에다가 이미 그 베이징 같은 경우가 2019년에 중국에서 임상 실험해가지고 미국에서 신약 개발을 승인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중국의 그런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한 서너 개 기업들이 홍콩에 상장돼 있고 천천에 상장 기업들이 그 미국 FDA에다 승인을 요청해놨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임상을 어디서 했냐 그러면 야오밍 강다한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야오밍 강다가 제재를 받아버리면 이게 이제 그 신뢰성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미국 FDA 승인 애초부터 못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의 그 CRO 기업 이 기업들한테 위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야오밍 강도가 워낙 또 점유율 시장 점유율 높고 국내점이 그러니까 높기 80% 때문에 그럼 그 중국의 바이오 산업 전체, 바이오테크 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중국의 바이오 산업들이 주가들이 이거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진 이유는 바로 그거라고 봐야 되고. 네. 그 세 번째로 놓고 보면은 이제 결국은 이게 지금 CATL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높은 밸류에이션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돈이 계속 들어오고 이러는 상황에서는 밸류에이션 관계없다. 돈 들어오면 계속 사야 되니까 지금 ETF를 설정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돈 들어오는 대로 계속적으로 편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돈이 빠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야 되는데 뭘 조정하려고 그럴 때 결국은 밸류에이션이 높은 거는 이건 털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약 바이오도 PR이 높긴 높아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들의 해외 매출 비중들이 이제 중개 CRO 업체들이 CXO 업체들이 비중이 커요. 네. 그리고 성장의 주도는 해외 쪽 때문에 이제 커지는데 이걸 제재를 받으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밸류에이션이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최근 2주간 때려 파는 종목들의 1번이 마오타이, 2번이 야오밍 강더예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UVL 때문에 이것을 털었다기보다 이미 2주간 계속 털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게 지금 상무부의 엔티티 리스트에 올라갈 가능성,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해외 수주를 못 받거나 또 중국 안에서도 이게 수주를 못 받게 되는 해외 진출하는 기업들은 여기서 임상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 리스크가 지금 반영이 돼 있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국의 또 홍콩의 그 CRO 업체들이 이게 다 금년에 싹 다 빠졌어요. 그래서 야오밍 강더가 최근 1개월 동안에 13% 빠졌고 나머지 회사들도 타이거도 15% 빠졌고 뭐 이렇게 훅 빠지는데 이걸 보시면 PER을 한번 보면요. 그 스윙이라고 써있는 2021, 22 이걸 보면요. 2021년에 대략 이게 60배 정도였고 네. 2022년에 45, 2023년에 30인데 이게 지금 이 회사의 PER 50배 레벨을 설명하기에는 이 PER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순이익 증가율이 뭐 매출액 순이익 증가율이 한 30%에서 40% 선인데 PER이 40배, 45배, 50배 가까이 된다? 이건 이제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일단 고평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최근에 그 우시업텍도 마찬가지고 지금 CATL도 마찬가지로 성장 오케이, 투자 오케이, 기술력 오케이. 그러나 지금 물이 빠지는 상황에서 이 가치하고 성장하고 비교를 하면 가격하고 밸류를 비교를 해보면 괴리가 너무 크다. 그러면 요것은 줄어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그 순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진짜 이유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뭐 본토 주식도 보면은
중국의 바이오 주식들 주가들이 연초 대비 계속 빠져요. 다 빠지는데 그것은 밸류에이션 문제다. 그래서 성장률은 대략 한 3-40%인데 밸류에이션은 5-60배. 그래서 그것이 조정이 돼야 이게 이제 바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중국의 뭐 대표 업종이죠. 바이오 업종 대장주의 이제 야오밍 캉더, 우시앱텍의 주가 하락에 대해서 어떤 최근 이슈와 좀 본질적 이슈를 한번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또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후속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